안녕하세요, 홍센입니다. 미래를 향한 여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은 미래의 4가지 모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서울과 평양 어디서 먼저 현실화될지도 생각해 보고요. 한양대학교 장석권 교수, 이분은 IT 경영학자입니다. 이분이 데이터를 철학한다는 책에서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4가지 경로를 예시했는데요. 그에게 이것은 향후 30년 동안 펼쳐질 눈앞의 현실입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그는 이 4가지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각각 영화로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빅 인텔리전스 시대 4가지 경로, 4가지 영화. 1. AI입니다. 2. 이글아이이고요. 3. 리미틀리스. 4. 트랜센더스. 여러분은 이 4가지 영화 중에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이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먼저 1. 인간이 되고픈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는 첫 번째 미래로 영화 AI를 예시합니다. 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지능을 갖지 못했습니다. 특이점을 넘지 못한 거죠. 인공지능은 인간을 닮고 싶어하는 인간의 도우미, 인간의 아바타의 지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은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고요. 각종 규제에 의해서 악용이 불가능한 그런 미래입니다. 자, 이런 미래 어떤가요? 다음 2번째, 인공지능이 감시하는 사회, 이글 아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과 세상을 감시하는 눈으로서 인공지능이 바로 이글 아이입니다. 이글 아이는 능력 면에서 초지능입니다. 하지만 특이점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의식이 없습니다. 자신을 소유한 사람이나 조직의 명령에 복종하죠.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에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빅브라더의 사회를 구축하려는 야심가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다수는 여기에 순응하지만 소수는 강하게 저항할 겁니다. 이런 미래는 좀 우울하군요. 그리고 3번째, 증강 휴먼의 등장, 리미틀리스입니다. 인공지능은 특이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요. 뇌와 인공지능은 인터페이스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염려하는 일론 머스크, 그가 샘 올트먼과 함께 비영리 연구기업인 오픈 AI를 설립해서 증강 휴먼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미틀리스, 제한이 없는 무한의 힘을 갖게 되는 증강 휴먼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4번째, 신이 된 인공지능 트랜센더스입니다. 인공지능은 특이점을 지났습니다. 초지능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초지능이 어느 순간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연계에서 무수히 일어나는 돌연변이,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버그 현상 같은 거죠. 자기 조직화와 창발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인간의 운명은 초지능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인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은 으시스하죠. 자, 여러분, 이 4가지 미래 중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가장 현실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유발 하라리는 2번째 이글아이와 3번 증강 휴먼을 통합해서 그런 미래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호모데우스지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독점한 0.0001%의 사람이 생명과학 등을 활용해서 스스로를 업데이트합니다. 초지능과 결합하고 유기 생명체의 한계를 극복한 그들은 불멸의 호모데우스가 됩니다. 나머지 99.9999%의 사람들은 여전히 20만 년 전 사바나 초원의 유전자를 가진 사피엔스로 남게 되는 그 비극을 예고한 바가 있죠. 미래는 하라리의 걱정이 현실화될까요? 스티븐 호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최후가 될까요? 아니면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대동세상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걸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죠 라고 했는데요. 홍센은 일단 장 교수의 4가지 경로 중 1과 2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이점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2026년에 온다 이런 분도 있고요. 커즈와일처럼 2045년이다 예측한 사람도 있습니다.
2016년에 예일대와 옥스퍼드대 인류미래연구소에서 352명의 전문가에게 그 시기를 물었는데 2060년에 특이점이 옵니다 라고 했답니다. 아무튼 특이점은 옵니다. 홍세는 여기에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과학은 막을 수 없습니다. 2. 기업별, 국가별 경쟁을 제어할 수 없고 동시적인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3. 행복과 불멸에 대한 욕망,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자유주의 때문입니다. 먼저 1.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과학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문명은 유전자의 아로 새겨진 인간의 호기심 때문입니다. 권력, 종교, 이데올로기도 막지 못했죠. 아니, 사실 그 모든 것이 이 호기심과 탐구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그 밑에 흐르는 패권 갈등이 있죠.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고 넘어서고 싶을 텐데 인공지능만큼 매력적인 것이 있을까요? 북한의 김정은은 어떨까요? 한국과의 격차, 기존 방식으로는 추격이 불가능합니다. 이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방이 확대될수록 체제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그 무수한 딜레마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핵무기 개발 반대처럼 국제사회에 강력하고 일치된 제재도 불가능할 텐데 말이죠. 자, 과연 인공지능 주행 차량은 서울이 빠를까요? 평양이 빠를까요? 원격 의료는 서울과 평양 중 어디서 먼저 전면화될까요? 자, 세 번째,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나도 기적을 바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치료합니다. 아픈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것은 치료되어 왔습니다. 세포가 아픈 것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노화가 정복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는 필사적이며 그 결말은 죽지 않는 상황, 불멸이죠. 물론 30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21세기는 훗날 중대한 100년으로 기록될 듯합니다. 자, 특이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할까요? 낙천적인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특이점을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초지능에 대한 두려움의 원천은 인간 내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순에 기반합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우 분명해집니다. 고맙습니다. 홍쌤입니다.